오늘은 제 퀀트 실제로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는 사실 퀀트 투자자라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퀀트 투자자하고는 조금 틀려요. 결이 약간은 틀려요. 어떻게 보면 정통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퀀트를 약간 추종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떤 예전에 했던 가치 투자 방식을 현대 컴퓨터를 좀 사용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퀀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유형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쿠쿠 홈시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원래 실제로는 빈칸 없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빈칸 없이 다 채워져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날렸어요. 코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날렸고, 실제로 큰 틀을 보면 그래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무 정보는 일단 10년치가 안 됩니다. 5년치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약하게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터로 자동 수식이 계산돼서 제가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매수 매도에 대한 거는 일단 자동으로 수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달로 이렇게 봤을 때 빨간색이 차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빨간색이 그러니까 주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검은색이 재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만 집중적으로 조금 봤을 때,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일단 특이하게 이거랑 반대 의견이 나와 있어요. 지금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매수 신호가 나와 있다가, 이 보면은 글자가 조금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매도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이게 그 사유가 어떤지 쭉 보면 회사의 현금이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100억, 200억, 200억 가다가 20년도에 400억까지 현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000억이 넘었는데, 회사에 1000억이 넘어서 현금이 많아진 거는 좋은데, 여기서 매도 신호가 왜 나왔냐면 재무 때문이거든요. 회사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참고로 얘기하면 영업은 플러스가 좋고요, 투자는 마이너스가 좋고, 재무도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투자에 현금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재무의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회사의 빚을 갚는데 대출금이 줄었다, 부채가 줄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플러스란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돈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죠.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이 회사 예전의 사이즈를 봤을 때. 그래서 회사 내에 현금이 많아진 건 좋은데, 그 현금이 많아진 것 중에 꽤 큰 부분이 회사의 부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현금 흐름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를 평가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인 큰 퀀트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자료로 들어왔어요. 매수 신호가 뜨고 매도 신호가 뜨고 두 개가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무 구조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입력이 돼 있어요. 쭉 입력이 돼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제가 뭐 입력하는 건 크게 없어요. 입력하는 건 크게 없고, 여기서 자동 수신이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실적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아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21년도 8월달 정도로 정지가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 자료를 일단 불러와서 보면, 세부 자료를 일단 불러와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이게 첫 번째 해니까요. 이때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상장이 돼 있었고요. 18년도.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적자인 적 없고, 당기순이익 적자인 적 없고, 배당이 끊긴 적이 없어요. 일단 모양이 좋죠. 이 정도면 우량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22년도에도 부채가 늘었죠. 부채가 근데 늘어난 수준이 굉장히 크다. 근데 회사의 전체 자본이라든지 유동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현금 흐름상에서, 현금 흐름표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신호가 뜬 건데, 신호가 떴다라는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퀀트 투자자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거고, 전체를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 자본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 이하면은 굉장히 건전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자본의 절반 정도, 이 정도니까 부채는 사실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유동부채 같은 경우도 유동자산의 절반 정도면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4천억 정도일 때 2천억 정도 수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재무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전해요. 건전한데, 다만 현금 흐름에서 일단 기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신호가 떴었고요.
재무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그래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때 주식수가 좀 바뀌었죠. 이전에 주식수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배당금이 억 단위로 봤을 때는 17년도에는 배당이 없었고 18년도에 33억, 그 다음 30억, 130억, 145억 계속 커졌는데 한 주당 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때 2,8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수가 바뀐 거죠. 그래서 EPS라든지 주당 배당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전체 단위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보기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라든지 배당 이걸 봤을 때 회사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실제로. 자본 같은 경우에도 17년, 18년도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자본이 4천억, 5천억, 6천억,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7천억까지 늘었거든요. 퀀트 시스템에서 이제 눈에 띄게 확 잡혔던 이유는 부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져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무리가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실적 같은 경우는 너무 좋고 일단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7천억 정도면은 사실 평가를 해봤을 때 저평가 수준이죠. PER로 계산했을 때는 한 5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PER 5 정도 수준이고 시가총액이 한 7천억 7,200억 정도니까 PBR로도 한 1 정도 수준이 나와집니다. 근데 ROE가 거의 두 자리 넘어가서 지금은 한 20에 가까운 ROE가 나오니까 PBR 1 정도라고 하면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용하는 전형적인 퀀트 쪽으로 이렇게 가면 빨간색이 많을수록 안 좋거든요. 빨간색이 많을수록 안 좋은데 지금은 보면 부채 쪽에서 전부 다 빨간색이 뜨고요. 일단 유동부채 쪽에서. 왜냐하면 부채가 계속 빠르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이 뜨는 건데 그만큼 유동자산, 자본 이런 게 같은 속도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사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쪽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쪽이 안 받쳐주는데 이게 빨간색이 계속 떠버리면 일단 나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퀀트에서 개별적으로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을 그냥 확 나눠서 숫자로만 보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한 18% 이상, 20%. 그러니까 1년에 내가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자리가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엄 방식으로 봤을 때, 그냥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나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통 매트릭스라 그러죠. 위에 나온 수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확 돌려버리면 안정성은 거의 충족을 하고요. 이제 조금 점수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던 게 현금 흐름이 좀 깨졌으니까 깨졌다라고 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수용할 만한 수준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다만 조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뭐 이런 거는 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 회사 운영진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영업 활동으로 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야 되는지 장기 차입금은 이렇게 들여오는 게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쓸 건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빌려오냐. 물론 장기로 뭐 이 정도 빌려오는 건 괜찮습니다. 회사 수준에서 괜찮은데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건데 회사 입장에 보고서를 보면 그래요.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 예비 비용으로 뭐 갖다 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 재무 상황을 쭉 봤을 때 유동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250억, 400억 수준이 있던 회사를 1000억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가져와서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나? 이거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2021년도 12월 달 재무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21년도 재무를 보게 되면 쭉 봤을 때 현금이 더 커져요.
천억에서 이게 근데 다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이렇게 커진 거란 말이에요. 유동자산 자체가 커지는 건 뭐 좋긴 한데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회사 사이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가져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늘리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뭐 일단 내부자들은 다 알겠죠.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데 저평가돼 있고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럴까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회사의 적정한 이제 주가를 따져봤을 때 회사가 지금 주가는 이렇단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실제 회사의 상황은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주가랑 회사가 좀 따로 가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자본도 뭐 커지고 있긴 한데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뭐 커지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부채도 굉장히 무섭게 늘고 있다. 뭐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현금이 굉장히 많아졌죠. 유동부채도 많아졌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이 회사가 10년도 안 됐으니까 재물을 뭐 그렇게 좀 볼 게 없어요. 회사 기간이 짧으니까. 회사를 평가하고 분석하기는 조금 자료가 모자라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17년도부터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점수가 매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점수들은 나와지는 것 같아요. 충분한 점수들은 나와져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제 꼭 시스템상의 구조에서는 그래요. 완벽하진 않은데 현금 흐름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깨진 게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보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량주죠. 우량주가 저평가돼 있는 거죠. 저평가돼 있는 건데 22년도, 23년도를 자기가 예상해 볼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이제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 제 퀀트 시스템 상에서는 일단은 나쁘지 않게 점수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몰빵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 저는 의문이 남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율을 조절해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유형의 어떤 퀀트라든지 시스템을 보여드린 거는 약간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필터링 간단하게 해서 백테스트 돌리는 그런 유형의 퀀트가 아니라 약간 과거 기반적인 자료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분석에 좀 더 가까운 퀀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쪽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 유형으로 또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일단 개개인이 다 틀리게 자기 취향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 궁금한 점이 뭐 몇 가지가 나와진다.